최순실 씨 사건을 당연히 다뤄야 되는데 이게 전방이라서 어디서부터 너무 많죠. 네. 네. 검사만 20명이 들어간 사건이니까.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긴급 체포가 되고 나서 이제 취조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취조를 받는 과정에 이 카메라를 영상 녹화. 영상 녹화를 껐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니 검사를 믿을 수 있느냐, 검찰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이런 걸 가지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할까 싶은데요. 네. 일단 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도입한 취지가 이게 원래 조사받는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네. 폭행당하고 그럴까 봐. 그렇죠. 네. 과거에는 사실 불과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취조하다가 정말로 때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막으려고 한 거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장치는 아니에요. 자 이것이 이제 법을 책으로 배우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뭐야? 피의자 저도 20년 전에 네. 기자하면서 피의자 조사들 받는 거 많이 봤거든요. 책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본인이 받아보신 적은 없죠. 저는 받아본 적이 없죠. 예. 저는 선량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피의자 전문이거든요. 아. 맞으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일가로부터 예. 고소장 예. 명예훼손 같은 걸로 당하신 적이 박근혜 있죠. 대통령을 포함하여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뭐 다른 건도 많지만 물론 이때가 지금 불패의 피의자입니다. 불패고 심지어는 헌법소원도 이긴. 그렇죠. 헌법소원 이긴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변호사로서. 알고 있죠. 저는 네. 헌법소원 청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보고 싶은데도. 99%가 패소한 걸 당연히 그렇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 네. 자체가. 헌법을 바꾼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헌법을 바꾼 건 아니고 법이 잘못됐다는 걸 헌법에 의해서 법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여진 전력이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일단 영상 녹화한 거는 네.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안 해도 되는데 네. 그게 도입 취지는 그러한데 근데 이제 보통 주요한 피의자들한테 나중에 말을 바꿀까 봐.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저는 항상 녹화됐거든요. 근데 항상.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뭐 두드려 맞을까 봐 녹화. 아니 맞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총수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봤었을 때 교묘하게 뭔가 말을 바꿔서 나중에 빠져나갈 시도를 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중요한 사건 혹은 말을 바꿀까 봐 특히 그렇죠. 초기에 오히려 왜냐하면 초기에는 다 정리가 안 됐을 테니까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목적이라면 이 최순실 씨는 당연히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순실 씨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이제 횡령 같은 거,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요 자백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그렇긴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물증이 특히 중요하고 돈의 흐름 같은 것들이 중요한 범죄이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범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최순실 씨를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법적으로는 그렇다. 법적으로는 그렇고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못 믿으실까 싶은. 아니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는 게 요게 이제 뭐랄까 책으로 법을 배우는 사람 한계. 진짜. 왜냐하면 저는 기자를 하다가 이게 한계가 있어서 이게 이론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싶어서 이론도 배운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취조실에 들어가는 순간 대기업의 재벌도 조폭의 두목도 다 긴장하게 됩니다. 누구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 앉아보면 몰라요. 사실은 변호사 그 피의자 신문 참가하잖아요. 네. 저는 그냥 참관하러 들어가는데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뒤에 앉아 있기만 해도. 자기의 말 한마디가 나중에 그렇죠.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디펜스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공격자들이 선수들이거든요. 평생을 그 피의자들을 압박해가지고 진술을 얻어내는 선수, 기술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물론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지만 피의자가 돼본 적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말하자면 갑자기 60대 아주머니가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압박하면은 저는 제 경험상 3일이면 무너집니다. 변호인 동석 안 하셨어요? 그때는? 변호인 동석했을 때도 있고 안 했을 때도 있어요. 안 했을 수도 있고. 변호인 동석을 했을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더 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일단 문제는 뭐냐면 설령 최순실 씨가 자백을 한다고 해도 이 사건이 어려운 이유가 최순실 씨가 이 공무원이라도 됐거나 하다못해 무슨 장이라도 됐거나 뭔가 서류에 이름이라도 올려놓고 있으면 적용하기 쉽죠. 조금 쉬워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맞습니다. 이게 아무 자연인이고 정말 아무런 어떤 공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큰 일을 개입을 하다 보니까 법전을 뒤져보면 이런 사람이 이런 짓을 하리라고 예상해 놓은 법이 없거든요. 네. 그게 지금 골치 아픈 거지. 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가 안 돼봐서 그러는데 아 진짜 그 방에 앉아서 검찰이 다각도로 압박하면 사실은 초기에 특히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얘기했던 얘기들 중에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이야기 그리고 검찰이 그걸 노려요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근데 아예 녹화를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진술서가 만들어질 때 이 진술서가 사실은 검찰이 마사지할 여지가 생기는 거다. 그 여지를 없애버렸어야 한다. 근데 녹화에서. 진술서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왜 변호인이 동석을 하고 영상 녹화보다도 진술서가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본인 확인을 받는 과정이 꼭 들어가 있죠. 물론이죠. 네, 본인 확인을 받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때 거기 검찰에서 내가 말한 대로 써 있습니다라고 사인하는 순간 이미 표현을 빌자면 마사지가 들어갔든 뭐가 됐든 약간의 어떤 뭐 검찰이 의도한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건 나중에 못 바꿔요. 그러니까 영상 녹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그런데요. 예. 이런 사건은 나중에 영상 녹화도 틀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명령해서 그럼 들어보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도저히 검사들 제약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변호인 앉아 있었잖아요. 변호인도 앉아 있었고. 변호인은 최순실 씨 편이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근데 지금 둘이 그걸 이 영상 녹화 가지고 싸우고 있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단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웬만한 사건에서는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보호하려고 하는 면이 있고 보통 우리 변호사들 같은 경우 영상 녹화를 열어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불리한 말을 스스로 했을 리가 없다. 그렇죠. 그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걸 변호인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열어보자고 해요. 보통은. 그렇죠. 네. 하지만 이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소위 그 최고 권력이 관심 가지는 사건의 피의자가 된 본 사람으로서 그 녹화를 하는 이유를 절실히 몸으로 느낀 사람으로서 이거 녹화 꼭 했어야 한다. 라는 입장이시고 저는 아니에요. 일단은 네. 영상 녹화실이라고 하는 데가 또 이런 기능도 있어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그 피의자 신문하는 장소들 있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우리는 검사실에는 반은 공개된 장소거든요. 그냥 수사관들 앉아 있고 검사도 있고 여러 사람 드나거릴 수도 있는 되기 때문에 약간 밀폐된 공간이 필요할 때는 영상 녹화실 밖엔 딱히 쓸 데가 없기도 해요. 네, 이것이 이제 법으로 책으로 재미없어. 딴 얘기. 하여튼 저는 거기에서 키포인트를 하나 봤다. 네, 이거는 마사지 가능성이 있다. 네, 검찰이 총수의 주장으로. 네, 저의 주장이고 책으로 법을 배운 사람의 한계는 아니라니까요. 들으셨고. 자,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진도가 순식간에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수석 중에 하나. 안종범 정책수석이었고 경제수석이었고. 이 양반이 갑자기 전혀 모른다고 하다가 정반대의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시켰다. 나는 전달했을 뿐이다. 이런 태도.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라기보다는 이제 안수석이 이전부터 서초동 쪽에는 뭐 전에 이제 고위직 특히 검찰 출신들 변호사들을 일종의 섭외를 하고 다녔다라는 얘기는 돌았어요. 서초동에. 그런데 그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커리어 관리, 명성 관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저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 얘기는 본인도 사건의 심각성을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고 아마도 의도적으로 지인에게 그런 얘기를 흘렸겠죠. 자신은 심부름꾼뿐이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대통령을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드는 그렇게 하면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기는 하수인일 뿐이었다.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했고 심지어 직거래라는 표현까지 언론에 따르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나는 아는 게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오랫동안 고민했겠죠. 그렇죠.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검찰의 부담도 수사의 부담도 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를 압박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었니네? 이런 저항이기도 해요. 사실은. 검찰은 지금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상의 그런 조문을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출두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안수석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물론 최순실 씨한테 확인하면 되겠지만 최순실 씨는 이미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모든 걸 상태니까. 부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움에 빠지겠죠. 근데 지금 최순실 씨 아시겠지만 영장 청구를 오늘 밤까지는 해야 하는데 안정권 수석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현재로서는 횡령 쪽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안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검찰이 가장 곤혹스러울 거예요. 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가장 키포인트를 쥔 안 수석이 본인은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오늘 하루에 아마 관건일 겁니다. 수사에. 생각해 보시면 이미 한 달이나 있었고 안정범 씨죠 이제는 안정범 씨가 그렇죠. 자연이니까. 네, 안정범 씨가 계속 모른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부러 흘린 거거든요 주변에. 나 시킨 대로 한 거야. 그리고 직거래야. 근데 이게 우리는 자백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법률적인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거죠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상황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고 안수석 본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정감사 나와가지고도 위증돼 있잖아요. 최순실 씨 네. 모른다. 그런 건 싸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렇게 싸요. 그런 건 싸가 형량이 낮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씁시다. 그거는 처벌이 약하다. 뭐 이런 사안은 그냥 싸다고 해야 돼요. 가격이 참 알겠습니다. 저렴하다. 예. 예, 본인이 받게 될 치료될 대가가 굉장히 낮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자면 이것이 자백처럼 들리기에 딱 십상인데 법률적으로는 최선의 방어일 수 있다. 그런 상황들로 바꾸면 그렇고요. 지금 그 대기업들로부터 모금을 한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한 거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재단에서는 어쨌든 안 수석이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자발적인 출연에 안 수석은 심부름만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돼버리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를 또 적용할 수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가장 쉬운 게 지금 돈의 흐름을 쫓고 있는 이유가 검찰이 네. 물증이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거든요. 돈의 흐름이랑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다녔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제일 쉬운데 그러면 최순실 씨가 설령 재단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서 뭐 블루키든지 간에 독일에 있는 비데코리아 쪽으로 가져갔더라도 거기에까지 안수석이 관여를 했을까?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국민적인 공분의 크기와 실제 법을 엄밀하게 적용해서 형을 때리고 혐의를 입증하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아닌 말로 국정 논란죄 이런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정 논란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없잖아요. 상상을 못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국정은 샤머님이 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글쎄 왜 갑자기 그런 엉뚱한 대로 얘기가. 아니, 예를 들면 뭐 그런 그렇죠. 건 없죠. 예, 그런 건 있을 수가 국정을 없죠. 정하기 전에 무속인에게 물어보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상정한 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최순실 씨만 놓고 봤을 때는 혐의 많이 적용하면 10개까지도 가능하지만 뇌물이나 부정청탁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각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각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의 꿰뚫는 혐의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거죠. 검찰은 공소장을 이런 큰 수사에서는 공소장을 미리 구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을 해야겠다. 그런 그렇게 몰고 횡령이라는 가겠다. 예. 몰고 가는데 횡령이라는 것에 맞는 객관적인 증거, 진술들을 뭐를 확보해야겠다를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다 조립을 해나가는데 그 큰 축이 안정범 수석이 될 건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수석은 아마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자기도 것 살아야 같다. 되니까요. 네, 그리고 수석 정도 된 사람은 정치적 정도 판단을 할 테니까 요 정도 끌어들이면 나도 죽지 않고 대통령도 끌고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점점 길어지고. 뭐 사건이 길어지는 건 예견된 일이죠. 관심이 일이니까. 네. 자, 여기서부터는 이 변호사님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고 형량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이것은 순전히 근거가 없이 본인의 경험과 또 어떤 지혜, 지능. 잠깐만요. 지금 온 국가가 난리가 나 있고 네. 검사 20명이 붙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저보고 지금 그거를 여기서 얼마가 될지를 결정을 해라라는 결정이 건 아니라 예. 일종의 전망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뭐랄까요.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적게
끝난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끝난다. 임기 내에 끝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첫째, 임기 내에 2년에서 끝나지 3년 정도 않다. 갈 것이고 네. 어쨌든 1심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많은 돈이 빠져나간 게 보이기 때문에 경제사범으로서의 처벌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여요. 최순실 씨에 10년 이상? 대해서는 10년 이상이 가능해 보여요. 10년 왜냐하면 이상? 네. 특정경제가중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형량 자체가 아예 법정이 그렇다고 보고 또 최근에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기 때문에 가장 빨리 한 1년 정도 만에 나왔을 수 있는 형량은 10년 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자, 요 전망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그럼 전망 틀리면 1년 뒤에 잘리는 거예요? 1년씩이나 가시려고 그래요? 넘게 갈 겁니다. 네. 사실은 오늘 요약하자면 이게 쉽지만은 않다. 이게. 네, 그렇죠. 네. 쉽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단죄가 이루어지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런 목적이라면 이 최순실 씨는 당연히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순실 씨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이제 횡령 같은 거,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요 자백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긴 그러니까 그런 하네요.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물증이 특히 중요하고 돈의 흐름 같은 것들이 중요한 범죄이지 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범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최순실 씨를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법적으로는 그렇다. 법적으로는 그렇고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못 믿으실까 싶은. 아니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이제 뭐랄까 책으로 법을 배운 사람 한계. 진짜. 왜냐 최순실 씨 사건을 당연히 다뤄야 되는데 이게 전방이라서 어디서부터 너무 많죠. 네. 네. 검사만 20명이 들어간 사건이니까.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긴급 체포가 되고 나서 이제 취조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취조를 받는 과정에 이 카메라를 영상 녹화. 영상 녹화를 껐다. 이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믿을 수 있느냐, 검찰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이런 걸 가지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할까 싶은데요. 네. 일단 법적으로 할 수 있다. 맞으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일가로부터 예. 고소장 네. 명예훼손 같은 걸로 당하신 적이 박근혜 있죠. 대통령을 포함하여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뭐 다른 건도 많지만 물론 제가 지금 불패의 피의자입니다. 불패고 심지어는 헌법소원도 이긴. 그렇죠. 헌법소원 이긴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변호사로서. 알고 있죠. 저는 네. 헌법소원 청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보고 싶은데도. 99%가 패소한 걸 제가 당연히 그랬어요. 그렇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 네. 자체가. 헌법을 바꾼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헌법을 바꾼 건 아니고 법이 잘못됐다는 걸 헌법에 의해서 법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여진 전력이 있고요. 근데 그렇죠. 강제 조항은 강제 아니에요. 조항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도입한 취지가 이게 원래 조사받는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네. 폭행당하고 뭐 그럴까 봐. 그렇죠. 네. 과거에는 사실 불과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취조하다가 정말로 때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막으려고 한 거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장치는 아니에요. 자, 이것이 이제 법을 책으로 배운 사람의 한계입니다. 뭐야? 피의자 안 되고 싶죠. 저도 20년 전에 네. 기자하면서 피의자 조사들 받는 거 많이 봤거든요. 책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본인이 받아보신 적은 없죠. 저는 받아본 적이 없죠. 네. 저는 제가 선량한 이제 시민이었기 때문에. 피의자 전문이거든요. 드린 것처럼 네. 그런데 일단 영상 녹화한 거는 네.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안 해도 되는데 네. 그게 도입 취지는 그러한데 네. 근데 이제 보통 주요한 피의자들한테 나중에 말을 바꿀까 봐.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저는 항상 녹화됐거든요. 근데 항상.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뭐 총수- 두드려 맞을까 봐 아니 맞을까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네. 총수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봤었을 때 교묘하게 뭔가 말을 바꿔서 나중에 빠져나갈 시도를 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 네. 중요한 사건 혹은 말을 바꿀까 봐 네, 특히 그렇죠. 초기에 오히려 왜냐하면 초기에는 다 정리가 안 됐을 테니까 막 들어온단 말이죠.